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은유는 하루를 마감하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다. 28살의 그녀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유능한 직원으로 늘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려 애썼다. 그런데 그날 저녁, 동료 은하로부터 갑작스러운 메시지가 왔다. 이번 주말에 제주도 오두막으로 초대할게요. 휴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은유는 망설였다. 은하는 26살의 신입 디자이너로 입사한 지 반년밖에 안 됐지만 이미 팀 내에서 밝고 친절한 이미지로 인기였다. 은윤과 은하는 사무실에서 자주 대화를 나누었고 점점 가까워지던 중이었다. 하지만 이 초대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은유는 가슴이 설레면서도 불안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은하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은유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는 주제였다. 그녀는 대학 시절 첫사랑을 경험한 후 그 아픔을 간직하며 조심스럽게 살아왔다. 가족들은 그녀의 결혼을 재촉했고 친구들도 이성 연애를 당연시했다. 은유는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숨기며 살아왔지만 은하를 만난 후 그 벽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은하는 항상 은윤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고 눈빛만으로도 서로를 이해하는 듯 했다. 이게 정말 사랑일까? 은유는 자문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확신이 없었다. 사회의 시선과 가족의 기대가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오두막에 도착한 은유는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마자 예상치 못한 얼굴이 나타났다. 은하의 아버지였다. 어서 오세요. 은하가 당신을 많이 기다렸어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은윤의 가슴은 얼어붙었다. 은하는 왜 아버지가 여기 있는지 말하지 않았을까? 은유는 순간적으로 후퇴하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은하가 웃으며 다가왔다. 윤 언니, 왔어. 아빠가 갑자기 오셨어. 은하의 미소 뒤에는 불안한 기색이 스쳤다. 은유는 직감했다. 이 주말은 단순한 휴식이 아닐 터였다. 아버지의 존재는 그들의 관계를 시험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분위기는 어색했다. 은하의 아버지, 김 씨는 은윤을 보며 물었다. 은윤 씨는 결혼 계획은 없나요? 우리 은하처럼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이지요. 그의 말은 무심코 던져진 것이었지만 은윤에게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은유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은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이 소용돌이쳤다. 은하는 은윤의 손을 테이블 아래에서 살짝 쥐었다. 그 손길은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위험을 상기시켰다. 만약 아버지가 알게 된다면? 은유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 애썼다. 어머니는 늘 여자는 가정을 꾸려야 해라고 말씀하셨다. 그런 그녀가 지금 동성애를 향한 감정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 죄책감으로 다가왔다. 밤이 깊어지자 은하와 은유는 방으로 물러났다. 은하는 속삭였다. 미안해, 언니. 아빠가 갑자기 오실 줄 몰랐어. 하지만 우리 관계를 숨기고 싶지 않아. 은윤의 눈이 커졌다. 은하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사회가, 가족이 이은하는 고개를 저었다. 언니, 나도 무서워. 하지만 사랑이라면 맞서야 하지 않을까? 그 대화는 은윤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은하를 끌어안고 싶었지만 문밖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기침 소리에 몸을 움츠렸다. 이 순간 은유는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직감했다. 사랑을 선택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지만 그 대가는 가족과의 단절일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산책길에서 은하의 아버지가 은윤을 불렀다. 은윤 씨, 우리 은하가 요즘 이상해요. 남자친구도 없고 늘 혼자예요. 당신처럼 좋은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지만 그의 말은 은윤의 가슴을 찔렀다. 은유는 대답 대신 미소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다. 왜 사회는 동성애를 지상한 것으로 보는 걸까?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느껴온 외로움을 떠올렸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이성애를 당연시할 때 그녀는 혼자 고립되었다. 이제 은하와의 만남은 그 상처를 치유하는 듯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상처를 예고했다. 은유는 결심했다. 이 주말 동안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하지만 그 결심은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터였다. 오두막 주변을 거닐며 은하와 은유는 깊은 대화를 나눴다. 은하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나 고등학교 때부터 여자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 하지만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없었어. 아빠는 보수적이시고 엄마는 늘 정상적인 삶을 강조하세요. 은유는 공감했다. 그녀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대학에서 만난 첫 연인과 헤어진 후 그녀는 스스로를 부정하며 살았다. 나도 그래?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싶어. 은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언니, 우리 함께라면 할 수 있을까? 그 순간 은유는 은하를 끌어안았다. 하지만 그 포옹은 아버지의 시선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이루어졌다. 은유는 불안했다. 이 사랑이 가져올 대가는 무엇일까? 점심시간이 되자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은하의 아버지가 갑자기 물었다. 은하야, 너 요즘 누굴 만나니? 아빠가 걱정돼 은하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아빠, 그냥 친구예요.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은유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은하의 손을 놓을 수 없었다. 이 순간 그녀들의 관계는 위기에 처했다. 은유는 생각했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배신하는 게 옳은가? 그녀의 마음속 갈등은 점점 깊어졌다. 사회의 정형화된 틀 속에서 그녀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녁이 되자 은하는 은윤에게 속삭였다. 언니, 아빠께 말씀드릴까? 은유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안 돼. 준비가 필요해. 하지만 은하는 결의에 차 있었다. 언니, 나 혼자서는 못해. 함께라면. 그 대화는 밤새 이어졌다. 은유는 자신의 선택이 은하의 삶을 망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을 떠올렸다. 그때부터 그녀는 안정을 추구했지만 지금 이 사랑은 모든 것을 뒤흔들고 있었다. 다음 날 오두막에서의 긴장감은 절정에 달했다. 은하의 아버지가 아침 식사 중에 은윤을 보며 말했다. 은윤 씨, 우리 은하를 잘 부탁해요. 요즘 젊은이들은 자유롭지만 가족이 제일 중요하죠. 그의 말은 은윤에게 압박으로 다가왔다. 은유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반발심이 일었다. 왜 가족의 기대가 개인의 행복을 억누르는 걸까? 은유는 서울로 돌아가기 전 은하와 단둘이 산책을 나섰다. 은하야, 우리 관계를 어떻게 할까? 은하의 대답은 단호했다. 숨기지 말자. 사랑이잖아. 하지만 은유는 망설였다. 그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고 직장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만연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은윤의 일상은 변했다. 은하는 매일 메시지를 보냈고 점심시간에 몰래 만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만남은 항상 불안과 함께했다. 한 번은 사무실에서 동료가 물었다. 은윤 씨, 은하랑 왜 그렇게 친해? 둘이 무슨 사이야? 은유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공포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사회의 시선은 그녀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은유는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고민했다. 사랑을 선택하면 직장을 잃을 수도, 가족을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은하를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터였다. 한 달 후, 은하의 생일 파티에서 사건이 터졌다. 은유는 은하의 집으로 초대받았지만 도착하자마자 은하의 어머니가 그녀를 반겼다. 은윤 씨, 우리 은하가 당신을 많이 좋아하나 봐요. 그 말에 은유는 긴장했다. 파티 중에 은하는 은윤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언니, 오늘 아빠 엄마께 말씀드릴게. 은유는 말렸다. 은하야, 아직은. 하지만 은하는 듣지 않았다. 저녁 식사 후 은하는 가족 앞에서 선언했다. 엄마, 아빠. 저 은윤 언니를 사랑해요. 우리는 연인이에요. 그 순간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은하의 아버지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은하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은하야, 내가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야지. 은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떠올렸다. 만약 부모님이 알게 된다면? 은하의 아버지는 분노하며 소리쳤다. 이런 게 사랑이냐? 사회가 너희를 받아줄 것 같아. 은하는 울면서 대답했다. 아빠, 사랑은 사랑이에요. 왜 이해 못하세요? 그 대치 속에서 은유는 침묵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이 모든 게 자신의 탓인가? 그녀는 은하를 사랑하지만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있을까? 파티가 끝난 후 은유는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다음 날 은하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언니, 미안해. 하지만 후회 안에 은유는 답장했다. 나도 사랑해.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하지? 그들의 관계는 이제 공개되었고 후폭풍이 시작되었다. 은하의 가족은 그녀를 설득하려 애썼다. 아버지는 치료를 받자고 했고 어머니는 결혼해서 정상적으로 살라고 했다. 은유는 자신의 가족에게 아직 말하지 않았지만 소문이 퍼질까 두려웠다. 직장에서도 이상한 시선이 느껴졌다. 2달 후 은유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은하가 가족과의 갈등으로 우울증에 빠지자 은유는 그녀를 지키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와 마주쳤다. 어머니가 물었다. 유나, 요즘 왜 그래? 남자친구는 없니? 은유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엄마, 저 여자를 사랑해요. 어머니의 반응은 충격이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미쳤어. 은유는 눈물을 흘리며 설명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았다. 가족을 버릴 거냐? 그 말은 은윤의 가슴을 찢었다. 은하와 은유는 함께 서울 시내 카페에서 만났다. 은하는 지친 모습이었다. 언니, 나 포기할까? 은유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함께 싸우자.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더 큰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은하의 아버지가 은윤을 찾아왔다. 은윤 씨, 우리 은하를 놓아주세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졌어요. 은유는 대답했다. 죄송해요. 하지만 사랑이에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떠났다. 그 만남은 은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은하의 가족을 파괴한 건 아닌지 자책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의 압력이 커졌다. 온라인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이 쏟아졌고 은유는 직장에서 승진 기회를 잃었다. 상사가 은근히 말했다. 이미지가 중요해. 은유는 분노했다. 왜 사랑 때문에 차별받아야 하나? 그녀는 은하와 함께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위로를 얻었다. 하지만 여전히 갈등은 지속되었다. 은하는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애썼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다. 반년이 지난 후 은윤과 은하는 독립된 삶을 시작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얻어 함께 살기로 했다. 하지만 그 결정은 더 큰 갈등을 불렀다. 은하의 가족은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고 은윤의 어머니는 연락을 끊었다. 은유는 밤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울었다. 엄마, 왜 이해 못하세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도덕적 딜레마가 자리 잡았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버리는 게 옳은가? 사회는 그녀들을 비정상으로 낙인 찍었고 그 낙인은 일상 처처에서 느껴졌다. 한 번은 길거리에서 손을 잡고 걷다. 이상한 시선을 받았다. 어떤 아저씨가 중얼거렸다. 요즘 애들은 왜 저래? 은유는 분노를 삼켰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느껴온 소외감을 다시 느꼈다. 대학에서 첫 연인을 만났을 때 친구들이 그냥 실수야 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이제 은하와의 사랑은 그 실수를 증명하는 듯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은하는 은윤을 위로했다. 언니,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
하지만 은유는 불안했다. 이 사랑이 지속될 수 있을까? 갑작스러운 반전이 일어났다. 은하의 아버지가 병에 걸렸다. 은하는 가족 곁으로 돌아가야 했다. 언니, 미안해. 하지만 아빠가 은유는 이해했지만 가슴이 아팠다. 은하가 떠난 후 은유는 혼자 남아 고독과 싸웠다. 그녀는 직장에서의 압박도 커졌다.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은윤 씨, 그 소문 사실이야. 은유는 대답되신 일에 매달렸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배신감이 들었다. 은하가 가족을 선택한 건가? 은하가 돌아온 건 한 달 후였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언니, 아빠가 나를 용서하셨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은 은윤과의 이별이었다. 은유는 충격받았다. 은하야, 그게 무슨 소리야? 은하는 눈물을 흘리며 설명했다. 아빠가 병상에서 말씀하셨어. 내가 정상적으로 살면 모든 걸 용서하겠다고. 은유는 분노했다. 정상. 우리 사랑이 비정상이야. 그 대화는 밤새 이어졌고 결국 은하는 선택해야 했다. 가족인가, 사랑인가? 은유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20대 초반 첫사랑과 헤어진 후 우울증을 앓았다. 그때 가족의 지지가 없었고 그녀는 혼자 버텼다. 이제 은하를 잃으면 다시 그 고통이 올 터였다. 하지만 은하를 강요할 수 없었다. 은하야, 내 선택을 존중할게. 은하는 울며 말했다. 언니, 나 못해. 가족을 버릴 수 없어. 그 말은 은윤의 가슴을 찔렀다. 배신이었다. 그녀들의 사랑은 가족의 압력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다음 날, 은유는 은하를 보내며 말했다. 행복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절망했다. 은하는 떠났고 은유는 혼자 남았다. 사회의 정형화된 가치관이 그녀들의 관계를 파괴한 셈이었다. 은유는 LGBT 단체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지만 은하에 대한 그리움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밤마다 은하의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해? 몇 개월 후 은하로부터 연락이 왔다. 언니, 미안해. 아빠가 돌아가셨어. 은유는 달려갔다. 장례식장에서 은하는 은윤을 보며 울었다. 언니, 나 잘못했어. 은유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하지만 그 포옹은 과거의 것이 아니었다. 은하의 선택은 이미 상처를 남겼다. 은유는 생각했다. 사랑은 때론 희생을 요구하지만 그 희생이 과연 가치 있는가? 은윤의 삶은 변했다. 그녀는 직장을 그만두고 LGBT 권익 운동에 투신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은하와의 추억은 여전히 아팠다. 은하는 가족과 함께 살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은윤에게 편지를 보냈다. 언니, 나 후회해. 은윤은 답장하지 않았다. 배신의 상처는 깊었다. 1년 후 서울의 LGBT 프라이드 행사에서 은유는 연설을 했다. 우리는 사랑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회의 편견이 우리를 가로막지만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청중의 박수가 쏟아졌다. 은유는 그곳에서 은하를 만났다. 은하는 변한 모습이었다. 언니, 나 돌아왔어. 은유는 차갑게 대답했다. 늦었어. 은하는 울며 말했다. 가족 때문에 그랬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은윤의 마음은 흔들렸다. 그녀는 은하의 선택이 가져온 고통을 떠올렸다. 하지만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들의 재회는 새로운 갈등을 불렀다. 은유는 은하를 용서할 수 있을까? 은하는 가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까? 은유는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용서해라 라는 말과 잊어라 라는 말이 엇갈렸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도덕적 딜레마가 다시 피어났다. 배신을 용서하는 게 옳은가? 사회는 여전히 동성애를 비판했지만 은유는 변화를 느꼈다. 프라이드 행사가 점점 커지며 젊은 세대의 인식이 바뀌고 있었다.
은하와 은유는 다시 만나 대화를 나눴다. 은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언니, 나 겁쟁이였어. 가족의 압력에 굴복했어. 은유는 대답했다. 나도 아팠어. 하지만 이해해. 그 대화는 치유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물이 있었다. 은하의 어머니가 여전히 반대했고 은윤의 가족도 연락이 없었다. 그녀들은 천천히 관계를 회복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배신이 드러났다. 은하가 과거에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소문이 돌았다. 은유는 충격받았다. 은하야, 사실이야. 은하는 부정했다. 아니, 오해야. 하지만 증거가 나타났다. 은하가 가족의 압력으로 이성 남자와 데이트를 한 적이 있었다. 은유는 분노했다. 이게 사랑이야? 나를 배신한 거잖아. 은하는 울며 말했다. 언니, 그때는 혼란스러웠어. 미안해. 은유는 그 자리에서 떠났다.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는데 이게 대가인가? 은유는 혼자서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제주도의 오두막을 다시 찾았다. 그곳에서 처음 만난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모든 게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사회의 압력, 가족의 기대, 그리고 사랑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다. 하지만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임을. 은하는 쫓아왔다. 언니, 용서해줘. 은유는 망설였다. 재회의 순간, 은유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용서인가, 이별인가? 그녀는 은하를 보며 말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이번에는 솔직하게 은하는 눈물을 흘리며 안겼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회의 변화는 느렸고 가족의 용서는 멀었다. 은유는 운동을 통해 변화를 추구했다. 그녀의 연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시간이 흐르며 은하의 어머니가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은하야, 내 행복이 제일이야. 그 말은 은하에게 희망이었다. 은윤의 가족도 서서히 연락이 왔다. 어머니가 말했다. 윤아, 미안해. 이해하려 노력할게. 은유는 눈물을 흘렸다. 이 모든 게 그녀들의 투쟁이 결과였다. 하지만 여전히 상처는 남아 있었다. 2년 후, 은윤과 은하는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다. 서울에서 함께 일하며 LGBT 커뮤니티를 지원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때때로 되살아났다. 한 번은 은하가 가족 모임에서 은윤을 소개하려 했지만 아버지의 빈자리가 아팠다. 은유는 은하를 위로했다. 괜찮아. 우리는 강해. 그녀들의 사랑은 이제 사회의 일부가 되었다. 프라이드 행사에서 그녀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사람들의 박수가 따랐다. 하지만 마지막 시련이 왔다. 은윤의 직장에서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드러났다. 상사가 그녀를 해고하려 했다. 은유는 싸웠다. 이건 불법이에요. 법적 투쟁이 시작되었고 은하는 그녀를 지지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들은 더 강해졌다. 사회의 변화가 느껴졌다. 젊은 세대가 지지했고 미디어가 그녀들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결국 은유는 승소했다. 그 승리는 그녀들의 사랑을 증명했다. 하지만 그녀는 생각했다. 이 모든 고통이 필요했나? 가족의 단절, 사회의 편견, 배신의 아픔. 은하와 은유는 함께 제주도 오두막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그녀들은 처음 만난 순간을 떠올렸다. 언니, 후회 안 해? 은하는 물었다. 은유는 미소 지었다. 아니, 너와 함께라면.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사회는 여전히 변화 중이었고 그녀들은 그 변화의 일부가 되었다. 은유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은하는 디자인으로 LGBT 상징을 만들었다. 그녀들의 삶은 투쟁이 연속이었지만 사랑이 그 원동력이었다.
마지막으로 은유는 은하를 보며 물었다. 우리 선택이 옳았을까? 은하는 대답했다. 응, 옳았어. 하지만 그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게 정말 옳은 선택인가?